2,646명의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밀려났고 노동자와 가족 22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쌍용자동차 사건. 3년이 지나서야 쌍용자동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노사가 국회 청문회장에서야 드디어 대면을 했습니다. 당시 농성을 진압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야 모두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가운데 회사 측만은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습니다. 과잉 진압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었지만 조현오 전 청장은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뉴스타파가 전달합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쌍용자동차 사태. 3년이 지난 지금 남은 건 22명의 사망자와 살아남은 사람들의 가슴에 쌓인 상처뿐입니다. 밟아. 좀 어떻게? 그런 쌍용차 관련 청문회가 3년 만에 국회 환노위에서 열렸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비롯 사건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등 증인들이 악수를 나눈 동안 동참하지 않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확 잡고 싶어. 살려내라고 확 잡고 싶어. 이날 청문회는 그간 대면하지 못했던 사건 당사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쌍용자동차 이유일 대표이사, 사건 당시 경기경찰청장으로 과잉 진압 논란에 휩싸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명의 노조위원장들과 처음 자리를 나란히 했습니다. 지난 4월 쌍용차 진압 작전 과정에서 특공대 투입에 반대한 강일학 경찰청장을 제치고 청와대에 직보한 사실을 밝혔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청와대의 허가를 받아 특공대가 투입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불과 작전 H하고 30분 채 달게 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라, 작전하지 마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 안에 극단주의자 10여 명이 이 보상공장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중이고 해서 노조 집행부가. 그러나 청문회 직전 그가 쌍용차 노사 타결이 임박했음을 알고도 경찰력을 투입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한겨레의 경찰 고위 관계자 증언이라고 해서 나온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본인의 이름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일정 부분 타결을 좀 목전에 두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하고 다릅니다. 자, 아니 교섭을 직접 진행했던 지부장이 사실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합원들 모두가 아는 상태에서 8월 1일자 교섭을 정말 끝장 교섭이라 하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정리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근접을 했던,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아픔이 있었지만 원만히 합점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인지는 모르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것들이 어느 순간 싹그리 무시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2009년 파업 때 경찰 특공대 투입을 강일학 경찰청장이 반대한 거 맞죠? 강일학 경찰청장이 투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현오 청장이 청와대에 직보해가지고 청와대에서 강일학 청장 찍어 눌러가지고 1시간 만에 번복하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 일이에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항명하고 노동자들 마루 타고 실험하고 그러고도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후배 경찰들에게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조현오 경찰청장의 증언 과정에서 해고자와 가족들은 아주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9년도 쌍용자동차 진압 당시에 진압 장비를 몇 종류나 쓰셨어요? 테이저건은 쐈어요? 안 썼어요?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 쏴도 되는 겁니까? 빗맞은
그런 사령을 할 때는 노조가 한연병 맞아가지고 불타 있는 그런 경찰관 상대로 해서 노조원 4명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난타를 하는 걸 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또한 이날 경찰과 회사 측의 공모를 통해 당시 파업 가담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청장님, 경찰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무기에 저렇게 짱돌 돌려도 되는 겁니까? 경찰이 벽돌을 들고 있는 겁니까? 그 벽돌을 가지고 노조원들이 공격한 걸 우리가 주웠다든지 하는 그런 가능성은 있었는지 지금 몰라도 저게 주어진 자세입니까? 아니 경찰이 그 당시에 벽돌로 찍었다는 그런 보도는 일체 네. 없습니다. 만약에 저게 던진 거라면 저게 경찰로서 할 짓입니까 아닙니까? 경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저 사진 보면서도 경찰이 벽돌을 던졌습니까? 벽돌을 들고 있습니다.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벽돌을 던졌다고 하면은 누구한테 벽돌을 던진 겁니까? 그럼 같은 경찰끼리 던져냅니까? 누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결코 다가설 수 없는 감정의 골만 확인한 청문회. 해고자들은 오늘 또 실체를 알 수 없는 유령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조합원들이나 실질적으로 임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실을 왜곡시켜서 거짓으로 우리 경찰 활동에 비난하는 이거는 굉장히 정례로 반하는 거고 국가 정체성 위주에도 이거는 굉장히 반하는 생각합니다. 3년 만에 해고자들과 같은 자리에 나온 쌍용자동차의 대표이사.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고 애를 표합니다. 그러나 사망하신 분들의 그 명예를 생각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정리해고와 관계없이 사망한 분도 계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회장님께서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저런 뻔뻔함들이 너무나 야속합니다. 22명 중에 누가 와서 조금을 했습니까? 아니면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 한번 해봤습니까? 결국 하는 소리가 너희가 찬압하러 와. 그러면 우리가 살려준다. 이런 얘기가 가고 있는 이런 천박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휘 회장과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다른 죽음을 부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일본의 정리하고 관계가 없더라고요. 말이 되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날 청문회는 밤 11시가 넘도록 계속됐습니다. 정식적으로 대면하는 건 처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많은 날들이 지나는데 대표이사라는 사람을 오늘에서야 처음 보셨다는 거잖아요. 처음 봤죠. 기분이 어떠셨어요? 죽이고 싶죠. 비참하고.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보니까 잠깐 우시는 것 같아요. 오늘 들어보니까 3년 만에 나와서 보니까 모두가 이렇게 사기를 치고 노동자들만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국법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하는 상황이 됐어요. 사기극인데 그런 의혹들이 잔혹하게 진동했어요. 했지만 사실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그리고 혹여 증인 간에 이런 공방이 있는 겁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필요성들이 아주 강력히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 사기극에 대한 희생자들의 명예와 원직 복직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또 저희들이 죽음을 막는 길이고. 유령이 떠도는 대한민국. 그 사이 쌍용차 사망자는 24명, 25명. 계속 그 숫자를 늘려갈 수도 있습니다. 한숨과 탄식으로 가득했던 청문회였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사력을 다해 싸우고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여야 모두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공감하는 만큼 쌍용차 청문회가 여야 간의 정치적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추가적인 희생을 막을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찾아야 합니다. 3년 만에 가까스로 열린 청문회.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대한 요인이 있고 더 억울한 요인이 있고 더 죽지 않으면 안 될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내고시져서 거짓으로 우리 경찰 가족에 잡히나가면 이거는 굉장히 정예도 나가는 거고 국가 정체성 유지에도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지켜보던 쌍차 가족들. 조 전 청장의 발언이 이어지자 3년 동안의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같은 시각 새누리당 당사 앞 농성장.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도 시시각각 전해오는 청문회 상황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역시 조 전 청장의 발언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경찰청장도 경기 경찰청 나오면 조합원들 선처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조합원들도 다 잡아놨어요. 경찰한테 그렇게 개맞듯이 두들겨 맞고 구치소에 3개월, 6개월 이렇게 살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서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그 진압했던 그 일선 경찰들 다 특진시키고. 사실 쌍차 노동자들은 회사나 경찰이 스스로 태도를 바꿀 거라는 기대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사장이랑 그때 당시 진압했던 경찰청장이랑 나왔는데 뭐 직접 보거나 직접 묻고 싶은 건 없으셨어요? 직접 모니터 상황에서 보면 괜히 분노만 치밀 것 같고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괜히 보면 괜히 그냥 속에서 그냥 처벌받고 그러니까. 파업이 진압된 이후 쌍차 노동자들은 예외 없이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당시 파업을 이끌었던 한상균 전 지부장. 그는 3년의 형기를 꽉 채우고 출소해야 했습니다. 그냥 만개 출소. 그야말로 권력이든 또 자본이든 가진 자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사면도 잘 시켜주고 그리고 해고자들에겐 세상이 다 감옥이었습니다. 기댈 곳도 받아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러고 나서 해고되고 나서 가정 생활하는 건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 다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겉으로 보여지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언제 어떻게 하루하루가 진짜 정말 하루살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당장 내일이라 당장 오늘 저녁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왔으니까요. 또 아까 저희는 어렸을 때 뭐 공장 불타고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옥스파 끝나고 일주일 만에 라인 돌아갔어요. 생산이 됐다고요. 저희들이 진짜 그걸 파괴를 하고 공장을 진짜 못 움직이게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저희가 77일 동안 우리가 방사능에 투복이 되면 거죽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피부에 당장 아무런 손상도 보이지 않고 사람이 아파서 쓰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이미 피폭된 순간 DNA까지 다 파괴돼서 그 사람은 이미 죽음이 예고된 상황이나 마찬가지고요. 그 고통은 그 다음 때로도 이어집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루어진 재앙적인 살인적인 진압은 심리적으로 마치 방사능의 그 순간에 피폭이 된 상태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요. 제가 14번째 사망자 때 거기 갔었는데요. 치료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처절해서 너무 급박하고 이거는 울트라 이머전시
있습니다. 네. 자살 충동이나 심각한 자살 사고 그리고 또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이 제가 만났던 조합원들 중에 8알이 넘는 상황이고요. 충청북도 괴산. 야산 기슭에 축사를 개조해 만든 한 농가. 옥새 파업으로 정리해고된 쌍차 노동자 개영희 씨는 시골에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 여보세요. 나 개영대 엄마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영대 좀 예, 여보세요? 영대 좀 어때요? 근데 언제나 다 나을 것 같죠? 올해 75살의 남상혜 씨. 그녀의 둘째 아들 영대 씨도 쌍용차 노동자였습니다. 그 또한 형 영희 씨와 함께 도장 공장에서 옥새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기 일주일 전 고립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파업 대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그때 약간 좀 동생이 사람을 기피하지 않나 그런 쪽으로.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행동을 보였어요? 사람을 기피하고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해고 가라면 안 오고, 온다고 그러고 대답만 하고 안 오고, 그리고 가면은 전화 꺼놓고 문 안 열어주고 인기척도 없고. 당시 영대 씨의 집안 풍경. 각종 전자장비와 감시용 망원경을 거실과 베란다에 설치해놨고 집안 곳곳엔 비상식량과 생수를 가득 쌓아뒀습니다. 공장에서 쫓겨난 뒤 자신만의 요새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뭐 심지어 뭐 카메라라 그러지, 저기 이게 네, CCTV 그거 설치해 놓은지 알았는데 들어가 봤더니 CCTV가 아니라 사람이 이동하면 감지해서 부자가 울리는 경고음 그런 센서를 부착해 놨더라고요.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현관에서 이렇게 전기줄을 이렇게 건조대 매놨더라고. 근데 건조대에 맨 게 그게 아니래. 그게 죽으려고 자살 기도래요. 영대 씨는 현재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1년째 입원 중입니다. 망상 증상이 심해져 면회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쌍용자동차의 고위 임원이고 이사급에 해당하는, 그리고 그 쌍용자동차 내에서 아직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매달 그 이사급에 해당하는 많은 돈이 그 자신의 계좌에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돈이 좀 있는 상태고, 또 쌍용자동차 사태가 벌어진 거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기는 회사 측의 고위 임원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직장에 복귀를 해서 일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상태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이 지금 이 자신의 망상에서 빠져나오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느낌을 치료자로서 받고 거기서 있거든요. 그냥 살고 있는 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치 이번 초기 때 그 자기 집안에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지냈던 것처럼요. 좀 자신의 생각 안에 요새를 또 만들어 놓고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해고자 2,646명. 그리고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른 이가 22명. 그러나 3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우리 사회는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22명 죽음에 대해 우리 모두가 공범자인 셈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마구마구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대하는 이런 사회가 결코 잘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어쨌든 경제 성장할 때는 일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그때도 뭐 인권적으로 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일손이 없다. 뭐 이런 이유로 이렇게 그렇게까지 홀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전태일 때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전태일 한 명 죽으니까 모두 충격받았던 그 시대가 차라리 행복했던 시대인 것 같고